틱톡이 수집한 미국의 개인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틱톡이 문명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17일 미국의 온라인 미디어 버즈피드는 틱톡 내부회의 녹취록 80개가 유출됐다며 틱톡 미국 사용자의 비공개 데이터에 중국에서 반복적 액세스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엔지니어들이 미국인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사실이 틱톡 직원들의 발언 녹취에서 폭로된 겁니다. 틱톡 직원 8명이 참여한 9개의 회의 녹취록에서 틱톡의 미국인 직원들은 미국 국내의 사용자 데이터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료 직원들에게 문의해야 했다는 발언이 등장합니다. 미국 직원들은 액세스 권한이 없거나 데이터에 접근할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한 컨퍼런스에서 틱톡의 신뢰 및 보안 담당 직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데이터는 물론 모든 것을 중국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임원은 베이징의 한 엔지니어가 모든 민감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마스터 관리자라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번에 폭로된 자료는 회사 임원 및 상담력들의 소소한 회의부터 회사 정책 관련 전 사원 대상 연설을 담은 80여 개의 녹취, 스크린샷과 다른 서류 등 중국 직원들이 미국 사용자 데이터 접근 사실에 대한 방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행정명령에서 틱톡의 데이터 수집으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의 개인 및 고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 하원 의원들은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 경영진이 미국 직원에게 알고리즘을 조종하도록 강제해 미국인의 정보를 수집, 준공에 인도하는 일종의 데이터 스파이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틱톡 알고리즘은 현재 10억 명의 틱톡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틱톡은 트로이 목마라며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들이 보고 듣는 것, 궁극적으로는 생각하는 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를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외교문제 싱크탱크 외교위원회의 디지털 및 사이버 공간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인 아담 시걸은 중국인이 현재 미국인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다면 그 데이터는 결국 중국 공산당 정보부서로 넘어갈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17일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틱톡이 문명을 파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또한 소셜미디어 일반이 인류 문명에 위험을 가져왔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또 트위터의 검열을 문명에 대한 바이러스라고 불렀습니다. 지난달 머스크는 소위 미국을 정치적 올바름으로 깨우자는 워크라는 급진 정책의 맥락에서 문명에 대해 다시 언급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정책을 막지 않으면 이른바 워크 바이러스가 문명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년 동안 50만 명의 학생을 가르쳤다고 주장하는 동의회의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이중 언어로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때 잘 나가는 교육훈련기관이었던 신동팡은 중국 정부의 극단적인 과외 폐지 정책으로 거의 파산 지경에 몰리자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실업위기에 올린 전직 유명 강사들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상품을 파는 쇼호스트로 변했지만 판매 방식은 아주 새롭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팔 때는 곡물과 인류 기원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백과사전을 팔 때는 인체에도 철분이 있다고 알려주면서 몸속에 철분을 모으면 7cm짜리 못을 만들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들 강사 출신 쇼호스트들은 풍부한 지식으로 천문학과 지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때로는 이상, 운명, 멸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소크라테스, 헤겔,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시청자는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지만 아주 재미있어서 2시간 동안 생방송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라이브 방송에서 쇼호스트의 낙천성과 진정성, 꿋꿋함에 감동했다고 말합니다. 지난 15일 웨이보에는 옥수수를 사니 네가 나를 울리네 라는 한 문장짜리 웨이보 게시물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첨부된 영상에서 동의회의는 옥수수 한 자루를 들고 자신의 근심 걱정 없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신동팡의 라이브 방송은 소비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16일 오후 신동팡 라이브 방송 플랫폼 오리엔탈 셀렉션의 접속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100만에도 못 미쳤더랬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동팡 온라인 주가도 9일에서 16일 사이에 6배나 급등했습니다. 신동팡은 지난해 11월 1,500개 교육장을 폐쇄하고 6만 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창업자인 위민홍은 새로운 사업 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신동팡 온라인은 연초 동팡 셀렉션 라이브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선별 판매를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파산 직전 교육기업이 6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변신한 사례는 현재로서는 신동팡이 유일합니다. 일본 거주 중국 평론가 차오제는 중국 공산당이 교육 훈련 산업을 탄압한 주요 목적이 인민의 생각을 통제하고 세뇌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공은 특히 영어 교육 기업을 통해 사람들이 서구적 자유사상의 영향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동팡 베테랑 교사들이 이중 언어교육 판매 전략을 채택한 것을 보면 이들이 아직도 여전히 지식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인들의 의사가 아닌 타의로 생존 현장으로 내몰린 이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진실탐사대 조미령입니다.